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학과의 사궁환입니다. 일본어 기초일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こんにちは。工藤恵理子です。今日も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 네,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라고 쿠도 스님께서 이 힘을 넣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신 공부하려고 마음먹으신 계기나 또 동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 만화를 좋아하니까 또는 일본 영화를 좋아하니까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든지 또 일본을 조만간에 여행을 갈 테니까 그때 일본어로 한번 일본 사람하고 한마디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고 또 자기한테 즐거운 그런 흥미로운 동기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일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이 동기가 꼭 있어야 또 능률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동기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맞다. 하지 마쇼. どうぞ。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어 기초일 오늘 6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굉장히 친숙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에서 이 과 동기들과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설정을 해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본어 이 표현을 배워서 쉽게 쓸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이 오늘 배울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시어, 지난 시간에 잠깐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대상을 한정해서 나타내는 말을 지시어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네 가지입니다. 우리도 네 가지인데 일본어는 코, 소, 아, 도라고 하는 어근에서 뿌리에서 이제 다양한 지시어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이 고소 아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시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입니다. 난 데스까? 난 데스까? 어찌 하자를 써서 난 데스까? 라고 하는 일본어 표현을 만드는데 이 반복적인 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의문문에서 사용하는 난, 이 난이 들어가 있는 난노 뭐 데스까? 무슨 뭡니까? 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의문사 뒤에 명사가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일본어는 사이에 노를 넣어준다. 그래서 난노 그리고 뒤에 명사 플러스 명사에 붙는 종결 의미가 됐었죠.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뒤에 우리말 같이 까 넣어주면 난노 뭐 데스까? 난노 명사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사의 노 데스까?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도 해당되고 또 학교와 같은 기관, 단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누구의 또는 무엇의 뭡니까?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어는 명사의 노 데스까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이 노 뒤에 이 노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노의 바로 데스까를 붙여서 누구의 책입니까? 또는 뭐 누구의 책입니다라고 할 때 뒤에 그 이미 나온 그 명사를 생략을 하고 노 그리고 바로 데스까를 붙여서 말하는 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A도 그렇고 B도 그렇다 할 때는 A도 B도 그렇다라고 우리말로 할 때에 그 조사 모는 뭐 이렇게 그 동류 비슷한 것들을 나열을 할 때 병렬 할 때 사용하는 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에 대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오늘의 회화문을 들어보실 텐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문법적 사항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우보천리라고 해서 차근차근히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신다 그러면은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익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책을 보시지 마시고 회화문은 처음은 무조건 책을 보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타나카さん、それは何ですか？これですか？これは韓国語の本です。田中さんの本ですか？いいえ、私のじゃありません。は先輩のです。テオさん、それはテオさんのですか？はい、私の本です。何の本ですか？旅行の本です。ちょっといいですか？ええ、どうぞ。ところで、その本も旅行の本ですか？あれですか？まあ、ちょっと。 네,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그 장면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화가 오고 갔는지 쿠도 센세, 어떤 내용의 이 대화문이었죠? はい、교실에서 다나카 씨와 이태호 씨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교실에서 이제 동기들끼리 뭐 책 이제 이렇게 뭐 교과서 말고도 뭐 여행책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 뭐 이 뭐냐, 이 무슨 책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그거를 그 대화 장면을 한 회화문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를 그 뭐냐라고 물어보고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할 때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 지시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한 이 지시어의 그 활용 에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시간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새로운 단어, 자, 찬찬히 잘 들어보시고 단어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하나하나의 계단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소리 내서 연습을 하시고 쓰시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新しい単語です。旅行、本、それ、何、これ、あれ、韓国語、じゃありません、ちょっと、いい、ところで、その 네, 오늘 또 새로운 단어, 또 중요한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센세, 오늘 그 새로운 단어 중에서 특별하게 특히 더 좀 학생들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익혀야 될 이 단어가 있습니까? はい。 이번에는 이거, 그거, 저거. 일본어로 말하면 これ, それ, あれ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これ 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고 それ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가까이에 있고 저거 라고 하면 あれ 라고 말하면 멀리 있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これは何ですか?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それは本です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찬찬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고, 소, 아,
도라고 하는 지시어라고 한 건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그 단어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한 이 문형을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그 지시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또 고소아도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또 말하는 이 화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화자와의 이 거리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그 표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 뭐ちょっと具体的に고소아도 지시어에 대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はい。한국어도 그 이, 그, 저가 있는 것처럼 일본어도 고, 소, 아, 도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소아도 사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익히시겠습니다만은 이 고소아도와 한국어의 이, 그, 저, 어느라고 하는 지시어를 만드는 이 어근이 때로는 좀 범위가 일본어의 소래가 조금 넓기도 하거나 뭐 그런 조금 그 범위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일본어 기초를 하실 때는 뭐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다만 이제 글을 쓸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말로는 이것은이라고 해야 될 것을 일본어는 이제 소래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하나 어떤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는 거를 그냥 들어만 두시고 나중에 이제 접하게 되실 때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 지시어를 만드는 고소아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자 그리고 청자, 화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것, 또 먼 것, 또 청자한테 가까운 것, 그리고 화자와 청자 양쪽에서 먼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아도, 또 도는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거죠. 어느 해당되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시어라고 하는 것이 고소아도 를 어근을 해서 이 사용되는 어떤 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뒤에 명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든지 또는 방법을 나타낸다든지와 같은 다양한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표를 보면서 구도쌤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3을 보면 고소아도가 첫 번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다 래 붙이면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고래, 소래, 아래, 도래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찬서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아도에다가 고고, 소고, 도고처럼 고를 붙이면 되는데 하나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소코, 저기, 저곡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소코처럼 됩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아도에다가 치라 붙이면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처럼 고치라, 소치라, 아치라, 도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사 수식 보시면 고소아도에다가 너 붙이면 됩니다. 이, 그, 저, 어느처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건어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사 수식 고, 소, 아, 도처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가 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아도에다가 기본적으로 으를 붙이면 되는데 아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수식 보겠습니다. 고소아도에다가 나 붙이면 이런, 그런, 저런, 어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건나, 선나, 안나, 넌나가 됩니다. 네, 설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장소를 나타낸다. 이곳 또 그곳 저곳 어느 곳이라고 할 때에 그때 아소코 네. 아소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쿠도 선생님이 한테서 먼 저곳 또는 저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소코가 되겠는데요. 상대방한테 가까운 곳을 속고라고 그곳이라고 하는데 저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고가 붙어서 아소코가 됐다. 뭐 좀 특별하게 저 형태가 좀 이상하다, 바뀌었다. 그렇게 그냥 뭐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속고와 아소코 조금 미분화됐다. 뭐 좀 문법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형용사 수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 형용사를 갖고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수식의 형태도 고, 소, 아, 도인데 뒤에 이제 그 부사어처럼 동사를 또는 다른 수로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건 좀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 소, 아, 도라고 하는 이 뿌리를 가지고 각각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말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익혀두시면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시어가 이렇게 사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와다시니 시대 이타다키마스까? 질문 좀 해주세요. 네. 市役所はどちらですか? 시약쇼ですか? 아찌라 데스. 자, 이때 제가 아찌라 데스라고 해서 저기를 가르쳤죠. 그 쿠도 선생님 뭐라고 질문하신지 들으셨습니까? 네, 시약쇼, 네, 시청을 말합니다. 이 시약쇼는 어디예요?라고 저한테 그 시청의 위치를 물어서 제가 저쪽입니다라고 할 때 아찌라 데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これが英語の辞書ですか? 이에 소래와 일본어의 지쇼です. 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쿠도 선생님께서 일본어 사전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고래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요, 그건 일본어 사전입니다라고 할 때 그건이라고 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어로 소래와라고 하는 겁니다. 소래와 일본어의 지쇼です.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매다마 핵심적인 이 내용이 이 지시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형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문형은 뭡니까? 난ですか?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난ですか?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 난ですか? 한번 좀 분해해 볼까요? 자,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찌하, 무엇, 어찌하자, 난, 하자를 난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뒤에 어떻게 뭐가 오냐에 따라서 난이라고 읽히기도 하는데요. 일단 오늘 무엇입니까에 해당되는 표현으로서는 난 데스까, 난 데스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은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의문문을 갖고 오는 의문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데스까는 이제 뭐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거를 그 문장의 이 종교 형태, 수로 형태로 쓸 때는 데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걸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난 데스 플러스 까는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우리 말의 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까를 붙여서 난 데스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연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は何ですか? これは雑誌です.雑誌です. これは雑誌です.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난ですか?
지어에 대해서 이건 뭡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방금 배웠던 지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표현 익혀보시겠습니다. 난노 뒤에 명사 데스까?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보고 뭡니까? 무슨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난노, 난 뒤에 노가 있고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뭡니까? 어떤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난과 명사 사이에 노가 와서 난노 뭐 데스까? 라고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이 회화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先生、何の雑誌ですか? 쓰리노雑誌です. 네. 자, 지금 쿠도 교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잡지를 보시면서 이게 무슨 잡지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질문을 하셨죠? 네. 난노雑誌ですか? 라고 했습니다. 난노. 네, 난노의 뒤에 자시라고 하는 명사를 붙여서 난노 자시ですか? 라고 했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어서 명사 플러스 노ですか? 라고 하는 표현 익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 노가 사실은 뒤에 오는 하지만 이미 나왔던 명사를 생략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この靴は森田さんのですか? いいえ、これは私のです。この携帯は誰のですか? それは妹のです。 네, 두 대화 중에서 뒤에 오는 이 대답에 보면은 고래와 와타시노 데스, 고래와 와타시노 굿즈 데스 할 때 그 굿즈가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와타시노 데스로 간단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장도 고노 케이타이와 다레노 데스까, 다레노 데스까? 고노 휴대폰은 누구 휴대폰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케이타이라고 하는 휴대폰이 나왔죠. 그래서 고노 케이타이와 다레노 케이타이 데스까가 아니고 다레노 데스까라고 해서 케이타이를 생략해 준 형태입니다. 대답도 소레와 이모토노 데스, 소레와 이모토노 케이타이 데스라고 해도 됩니다만 이미 앞에서 질문할 때 케이타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모토노 데스, 이모토 겁니다. 여동생 겁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요.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조사모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에 붙어서 그 기능을 강조해 준다든지 또는 화자의 뉘앙스를 전달해 준다든지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모의 경우에는 이 모는 우리말에 뭐뭐도 또는 뭐뭐 또한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고 반복 그리고 나열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문장 속에서 익혀보시겠습니다. これは日本の料理です。これも日本の料理ですか? はい、それも日本のです。あれもですか? いいえ、あれは中華料理です。 네, 야, 이 그 5문장만 오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오늘 한 거 다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고래와 니혼노 요리 데스. 그리고 고래모 니혼노 요리 데스까? 자, 이건 일본 요리입니다. 이것도 일본 음식입니까? 일본 요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럴 때 이것도 동류, 같은 종류, 같은 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제 이 조사에 뭐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A가 하이, 소레모 니혼노 데스. 자, 이거 세 번째 문장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이, 소레모. 자, B한테 가깝게 있는 요리를 가리키면서 B가 고레모 니혼노 요리 데스까라고 했으니까 A는 조금 떨어져 있겠죠. B한테
가까운 게 있는 것이죠. 자기한테 가까운 게 아니고. 그래서 소레모, 하이, 소레모, 소레가 쓰이고 그리고 그것도 또한 이란 뜻이니까 조사 모를 쓰고 소레모 니혼노 데스. 니혼노 료리 데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료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니혼노 데스 해서 료리라고 하는 반복어를 생략했습니다. 니혼노 데스. 하이, 소레모 니혼노 데스. 네. 그랬더니 이제 B가 또 집요하게 또 아레모 데스까? 아레모 데스까? 네. 저것도요? 지금 이제 그 일본어 말하기 연습을 하니까 지금 저것도요 그랬습니다.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A와 B 둘 다한테서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저것도요 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리고 조사 뭐를 넣어서 아레모 데스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아니요. 자, A, B 둘 다 뭐니까 지금 A도 아래와 네, 지시어 아래를 써서 아래와 자, 중국 요리입니다. 중화 요리입니다 할 때 쭈가 료리 데스, 쭈가 료리 데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쭈가 요리, 뭐 중화 요리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요리라고도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일본어에서도 쭈국 요리 데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막은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아래와라고 하는 것은 A, B 둘 다한테서 먼 거를 가리킬 때 아래와. 쓴다라고 하는 것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요. 오늘 지시어 그리고 난이 들어가 있는 의문사, 의문문 이 문형을 잘 이렇게 이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화문 속으로 들어가서요. 또 내용도 파악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재미있고 하지만 중요한 이 단어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田中さん、それは何ですか？これですか？これは韓国語の本です。田中さんの本ですか？ 네, 방금 배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고래 또 난데스까? 자,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고래와 난데스까? 소래와 난데스까라고 하는 표현 정말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한테 가깝게 있느냐, 상대방한테 가깝게 있느냐, 양쪽 다 뭐냐에 따라서 고소와를 써서 이제 지시어를 나타내고 그 옆에 이 한정조사죠. 이 와, 조사 와가 붙는다는 거. 뭐뭐는 뭐뭐입니다라고 할 때에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라고 하는 당연시 나오는 요 문형도 이렇게 한번 체크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회화문 넘어가겠습니다. いいえ、私のじゃありません。ハ先輩のです。テホさん、それはテホさんのですか？はい、私の本です。 네. 자,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 딱 그냥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오는 이미 나온 명사를 생략한 형태. 그래서 나니 노 데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에 와타시노자 아리마생, 이에 와타시노자 아리마생. 하센파이노 데스. 자, 와타시노자 아리마생. 네, 잠깐 보시면은 와타시 플러스 노 플러스 자 아리마생인데 와타시는 뭐 나죠, 나고 그리고 와타시 노, 이 노는 소유격 물론 이 소유격 조사입니다만 뒤에 명사를 생략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아리마생, 대와 아리마생, 이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부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나이나니 자 아리마생, 나이나니 대와 아리마생. 네, 그 뒤에 익혀두시고요. 예, 다음 회화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何の本ですか？旅行の本です。ちょっといいですか？ええ、どうぞ。 네, 이 단락에서는 쪼또 이 데스까? 네, 뭐 좀 봐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서 쪼또 좀 이 데스까?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상대에게 어떤 요청
뭐 허가를 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 쪼또 이ですか? 예, 한번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네, 허락을 나타냅니다. 도저. 예, 도저. 네, 뭔가 권유하거나 어떤 승낙의 표현으로 예, 도저라고 하는 표현 쓴다는 거 이미 익히셨습니다. 자, 뭐 이렇게 예, 공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책에 대한 얘기, 뭐 앞서서 자시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 예수 교수님의 이 쿠라시토 고토바라고 하는 흥미로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보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애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지만 하지만 일상의 언어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한일 간의 중요한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쿠라시토 고토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소재인데 여러분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홍입니다. 홍이라고 하니까 발음도 쉽고 그리고 한자 표기가 너무 간단해서 굉장히 알기 쉬운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책인데요. 홍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종류의 책에 총칭으로 사용하는 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새학기가 되었어요. 새학기가 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책은 어떤 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과서와 워크북이 있는데요. 이 교과서와 워크북을 일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일본어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먼저 교과서를 알아볼 건데요. 교과서라고 하면은 한자이기 때문에 교과쇼 이렇게 발음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교과쇼라고 한자 표현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은 교과쇼보다는 요즘 들어서 텍스토 이렇게 가타카나로 표기한 텍스토라는 표현을 교과서를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교과서냐 텍스토이냐 이런 일본어의 단어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텍스토라는 표기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테키스토. 자, 이처럼 우리가 사용했던 히라가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어에서는 문자 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라가나, 한자와 더불어서 이처럼 외래어를 표기하는 가타카나 사용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교과서의 짝꿍이죠. 자, 워크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외래어니까 물론 와크부크 이렇게 표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쿠라시토 고토바에서는 교과서에 대응하는 텍스토와 와크부크를 공부해 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쿠라시토 고토바 시간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ところで、その本も旅行の本ですか？あれですか？まあ、ちょっと。 네, 자, 뭐 어렵지 않을 텐데요. 도코로데, 그런데라고 하는 전환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소노홍旅行の本ですか했으니까 그 책도 여행책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레ですか? 예, 저거요. 이제 지금 이태호 씨한테 좀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마 쪼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 마 쪼또라고 하는 표현 조금 우리 그 학생들한테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장면인지 좀. 그 마, 쪼또라는 말은 그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 말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그 이태호 씨가 마 저떠라는 것은 약간 그 농담처럼 그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든지 약간 비밀이에요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저희 구독쌤 이 설명 없으셨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겉으로 나타난 어떤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그 이 문맥상의 뉘앙스, 화자의 의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특히 일본어는 완곡한 표현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이 문형 그리고 단어를 익혀봤으니까요. 이제 한 번 더 이 대화 영상을 들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가실까요? 타나카さん、それは何ですか？これですか？これは韓国語の本です。田中さんの本ですか？いいえ、私のじゃありません。は先輩のです。テオさん、それはテオさんのですか？はい、私の本です。何の本ですか？旅行の本です。ちょっといいですか？ええ、どうぞ。ところで、その本も旅行の本ですか？あれですか？まあちょっと。 네, 잘 보셨습니까? 이제 좀 들리시죠? 뭔가 좀 뿌듯한 느낌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발음을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완전하게 복습하는 시간. 네, 일본고대 하나소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네가이시마스. 先生、それは何ですか? 아, これは日本語の辞書です. 이제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구도쌤 이 일본어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それは何ですか? 네, 대답을 정확히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혼노 아레코레.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좋은 코너가 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또 흥미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니혼노 아레코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이것저것에 대해서 쉽고도 재미있게 알아보는 니혼노 아레코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일본의 성, 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명치유신 이전에는 7% 정도의 무사계급, 지배계급들만 성이 있었죠. 그러나 명치유신 이후에 평민들도 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요, 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형이라든가 지명에 대해서 많은 그 성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 15만 명 정도가 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0만 명 정도가 되죠. 왜냐면은 15만 명이라서 한자에, 동일한 한자에 다양하게 읽는 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5만 명 정도가 되는데 30만 명으로 보는 것이 30만 명 이상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것이 사토라든가 그다음에 스즈키라든가 다카하시, 타나카라든가 와타나베라든가 이토, 그다음에 야마모토, 나카무라 그리고 가토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베스트 10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성도요 지역에 따라서 많은 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쿄 근교에는 스즈키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동북 지방에는 사토라고 하는 성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교슈나 관서 지방에서는 다나카라든가 야마모토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읽는 방법도 다양해요. 아주 일본 사람들의 성을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읽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무라타라든가 한자가 아주 특이하죠. 1, 2, 3을 히후미라든가 또는 이누카이라든가 또는 우시쿠소라든가 또는 시오상 또는 오테아라상 이러한 다양한 성들이 있을 때 참 웃기기도 하지만은 다양한 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한자로 한일자를 쓰고 이치 먼지 한 글자라든가 또는 니노마에 이 앞이라고 하는 이렇게 읽는 성도 있지요. 참고로요, 일본의 일왕은 성이 없지요. 신 자체가 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이 없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일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니혼노 아레코레 어떻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잘 보셨습니까? 니혼노 아레코레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흥미를 가지면서 일본어에 대한 그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좋은 코너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표현들 배워봤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사실은 또 분량도 좀 많다 보면 부담을 좀 가질까 그런 걱정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우리 또 구도 선생님께서 한번 화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오늘 공부한 고소아도를 사용하고 これは何ですか? それは本です처럼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勉強頑張ってください. 네,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실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회화를 공부하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금방 외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을 내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을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타 아이마쇼. また会いましょう.